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유니티로 게임을 만들기 위한 기초 C#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프로그래밍 언어 개요와 각종 자료형 그리고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선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램 그리고 코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의 용어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순서의 나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송 제작을 보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순서가 존재합니다. 뉴스 프로그램의 순서를 보면 앵커의 인사부터 시작해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현장을 연결하는 등의 순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뉴스가 모여서 뉴스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워드나 구글의 크롬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에서 실행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사용하는 입장에서 프로그램이란 용어는 와닿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란 제작하는 입장에서의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MS 워드나 크롬 같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컴퓨터에서 제일 간단한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를 더하는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순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순서가 필요합니다. 두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하나의 수를 어느 곳에 저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수를 다른 공간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위에 두 숫자를 더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모니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고요. 프로그래밍은 영어에 이렇게 ing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왼쪽의 내용을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작성된 내용을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소스의 뜻은 원천, 원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각이라는 뜻이죠. 유니티에서 말할 때는 스크립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부를 말이 필요해서 이 용어란 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넓게 이야기해서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을 코드, 소스 코드,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방송 프로그램과 다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둘 간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방송은 방송 순서를 작성해서 기자나 카메라맨 그리고 기획자들이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가 순서를 작성해서 컴퓨터에게 전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내용 한 줄 한 줄을 바로바로 컴퓨터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작성해서 저장까지 완료하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라고 컴퓨터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작성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컴퓨터가 두 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개발자의 컴퓨터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컴퓨터입니다. 물론 개발자가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대가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발자는 먼저 자신의 컴퓨터에서 이와 같은 소스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 코드는 저희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컴퓨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때 이 프로그램이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실행될 때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이 코드를 작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빠져 있습니다. 실생활로 이야기하면 저희는 컴퓨터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컴퓨터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죠. 저희가 사용하는 유니티에서는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소스코드를 프로그램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스코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컴파일과 개발 환경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이라고 말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개발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저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때도 개발 환경을 가지고서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바로 오른쪽에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왼쪽의 소스 코드는 바로 프로그램이 되어 실행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변환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됩니다. 소스 코드를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파일의 뜻은 모으다, 정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작업 또한 개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본 바로는 개발 환경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소스 코드를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스 코드를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들을 유니티에서 살펴보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컴파일을 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소스 코드 편집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합니다. 이전에는 모노디벨롭이라는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유니티 에디터에서 합니다. 이 기능은 유니티의 플레이 버튼을 통해서 바로 컴파일하고 실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구글에서 유니티를 검색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니티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니티 선택 및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퍼스널 무료 체험을 클릭하겠습니다. 약관을 동의하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어플리케이션 폴더로 집어넣겠습니다. 윈도우즈의 경우에도 비슷한 식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다운받은 유니티 허브를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추가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최신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저희는 소스코드 편집을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for 맥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약관을 계속 동의합니다. 다운로드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유니티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생성을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인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메뉴에서 새로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3D를 선택하고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적겠습니다. 유니티가 실행되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디폴트라고 쓰여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유니티 개발 환경에서 컴파일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C#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필요한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씬이 있습니다. 이 씬은 게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하이어라키 뷰에서는 씬 안에 있는 항목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 샘플 씬 안에 메인 카메라와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바꾸면 이렇게 인스펙터에서 상세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실행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 전체를 유니티 에디터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유니티 편집기죠.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코드를 작성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도 소스 코드 에디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프로그램은 유니티 에디터이고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저희는 이 메인 카메라에 소스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카메라를 클릭하고 이렇게 상세 화면에서 하단에 Add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Add 컴포넌트에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New 스크립트를 클릭하고 Create and Add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뷰에 테스트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소스 코드를 이 유니티 에디터에서 편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소스 코드를 편집하고 다시 유니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파일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소스 코드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편집을 하고 이 유니티에서는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컴파일을 하고 게임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기능으로 윈도우즈에 제너럴에 콘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보면 콘솔 창이 생기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콘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스 코드가 컴파일이 돼서 변환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유니티라는 개발 환경에서 실행해 준다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스크립트가 어떻게 출력된 것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콘솔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콘솔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산실에 유닉스가 있었는데요. 실제 컴퓨터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어떻게 여러 사람이 사용할까요? 바로 서로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콘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실제 컴퓨터가 하나가 있고 여러 콘솔들이 이 컴퓨터에 붙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콘솔은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유니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니티에서 콘솔 창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입력을 통해서 재현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필요한 정보가 텍스트로 출력됩니다. 저희는 저희가 작성한 소스 코드의 결과가 이 콘솔에서 출력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처음 보시면 정말 영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스타트 안에 있는 중괄호 안의 부분뿐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확장해서 이해하는 형태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왼쪽 코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이드가 있고 스타트 다음에 괄호가 열고 닫는 내용을 프로그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중괄호는 시작이고 이
닫는 중괄호는 끝입니다. 이 중괄호 안에 저희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프린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린트 명령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트를 쓰고 괄호를 열고 닫고 그 안에 따옴표 안에 다시 문자열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낼 때는 이 세미콜론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 기호는 키보드에 영어 L자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그냥 출력할 때는 이렇게 괄호 안에 숫자만 적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문자열이나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프린트 명령어는 콘솔 창에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10과 20을 순서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괄호 안에 프린트하고 괄호 열고 숫자 10을 넣고 괄호를 닫고 세미콜론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줄에는 이렇게 20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P 앞에 빈 공간이 있는데요. 이 빈 공간은 탭키를 이용합니다. 키보드에 탭키를 입력하여 이렇게 칸을 띄우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유니티에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테스트 스크립트를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사용하지 않기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탭키를 누르고 프린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10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20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저장을 클릭하고 유니티에서 플레이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콘솔에 10과 20이 출력되었습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이용하여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1, 2, 3을 출력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1과 2와 3을 출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파일에 저장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커맨드 S가 있습니다. 맥에서는 커맨드 S로 저장하고 윈도우즈에서는 컨트롤 S로 저장합니다. 단축키로 커맨드 S를 이렇게 눌러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유니티로 들어가서 정지를 누르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콘솔에 1과 2와 3이 출력되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콘솔로 어떠한 내용이 출력되어도 실제 게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개발을 할 때만 콘솔에 출력해서 화면에 무엇이 출력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C샵을 기초부터 학습할 것이기에 콘솔 창에 이렇게 출력을 하는 부분부터 프로그래밍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변수와 메모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수와 메모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변수입니다.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의 뜻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의 변수는 변하는 수라는 뜻이고요. 수학에서도 변수라고 하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처음 이야기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수학에서의 변수는 이 값이 될 수도 다른 값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는 하나의 고정된 값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는 값을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간에는 어떠한 값도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순간에 하나의 값만 담을 수 있습니다. 현재 0이 담긴 메모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2의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0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2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변수에 저희가 원할 때 이렇게 다른 값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0이었다가 2가 되었다가 10이 되었지만 어느 한순간순간마다는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동작시키는지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문장은 변수의 생성을 지시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을 변수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int의 뜻은 영어로 정수라는 뜻의 인티저의 앞의 글자를 따서 int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 있는 넘버는 저희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름이 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영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세미콜론을 적습니다. 이 문장이 실행될 때 다음과 같은 동작이 일어납니다. 정수값을 담을 메모리 공간을 운영체제에게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넘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메모리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이 있습니다. 넘버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이 두 번째 문장에는 앞에 넘버가 있고 이퀄 표시가 있고 10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10의 값을 넘버 변수에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등호 표시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문장이 실행됩니다. 그러면 넘버의 저장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실행되면 이렇게 10의 값이 넘버에 대입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저장 공간의 값이 10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프로그램에 프린트의 한 문장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실 프린트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문법상으로 함수라고 합니다. 우선은 하나의 기능 혹은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의 이 기능에서의 이 괄호는 사실 입력을 받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프린트가 이 넘버의 값을 읽어들여와서 이 값을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바로 받은 값을 콘솔에 출력하죠. 한번 실행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넘버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장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넘버에 10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넘버의 값을 여기서 읽어드립니다. 넘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넘버에 있는 10의 값을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의 괄호에 입력을 받고 이 프린트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콘솔에 10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이 프린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넘버의 값을 가져와서 프린트에 입력합니다. 프린트가 값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유니티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형의 넘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넘버에 10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이 넘버의 값을 출력합니다. 커맨드 S로 저장하고 유니티에서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콘솔에 10이 출력되었습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어디에도 메모리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기반하여 동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메모리가 어디 저장되는지 사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변수 넘버의 저장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기에 원리를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프로그래밍을 짜는 순간마다 메모리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변수 두 개에 2와 3을 저장하고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1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렇게 num2도 선언하고요. num1에 2를 대입하고 num2에 3을 대입합니다. 이 내용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num1을 출력하고 num2를 출력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num1의 변수가 생기고 num2의 변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각각의 저장 공간에 2와 3을 대입하고 이렇게 출력하였습니다. 저장하고 유니티에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와 3이 출력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변수란 것이 메모리의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C# 언어에서는 int를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값을 저장할 때는 다른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 불은 참과 거짓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을 표현하기 위해 플로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값에 f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큰 소수점을 나타내기 위해 더블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값에 d를 붙입니다. 그리고 정수형의 더 큰 수를 표현하기 위해 long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값에 l을 붙입니다. 실제로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불에 플래그란 변수를 선언하면서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플래그란 이름의 저장 공간에 true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플로트는 f1이라는 실수형 변수입니다. 값을 이렇게 적고 뒤에 f를 붙입니다. 더블은 이렇게 d1이라는 변수의 이름에 10.1을 대입하는데 이 값의 뒤에 d를 붙이게 됩니다. 롱형은 이렇게 숫자 뒤에 대문자 l이나 소문자 l을 붙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삭제하고 불형의 변수 플래그를 적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력합니다. 이번에는 플로트형의 변수 f1을 적겠습니다. 1.1을 이렇게 입력하고 뒤에 f를 붙이고 적습니다. 바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형입니다. 더블은 d1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100.1 d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출력합니다. 롱형의 변수 num이라고 적겠습니다. 5를 이렇게 입력하고 l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num을 출력합니다. 저장하고 유니티에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값들이 출력되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4층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기호는 두 값을 더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두 값을 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별표는 두 값을 곱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슬래시는 두 값을 나누는 기능입니다. 4층 연산자는 저희가 사용하는 수학 기호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담을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num1에 6을 대입하고 num2에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값을 더하는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num1과 num2를 이렇게 더하고 바로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하는 기능과 이제 빼는 기능, 곱하기와
나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과 2를 더한 값이 8이 되었고 뺀 값은 4가 되었고 곱한 값은 10이고 이제 나눈 값은 3이 되었습니다.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산자 중에 형변환 연산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F놈의 실수형 변수에 2.1F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F놈의 값을 이 정수로 대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수해서 정수로 대입할 때는 바로 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형들은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정수의 값과 실수의 값은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 타입끼리 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F놈의 값을 정수로 형변환을 하는 연산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 2.1이 이 인트로 대입되면서 형변환이 일어나면 2.1이 2가 됩니다. 한번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의 소스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트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트넘의 메모리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F넘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2.1을 저장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F넘과 여기에 있는 인트넘은 자료형 공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줄이 실행되면 이 F넘을 바로 인트넘으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2.1의 값이 이렇게 형변환되면 2로 바뀌고 이 2의 값이 이곳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트넘을 출력하면 이렇게 2가 출력되고 F넘을 출력하면 이렇게 2.1이 출력됩니다. 이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예제입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인트넘을 인트로 선언하지 않고 플로트로 선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트로 형변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형변환 연산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변환에서 왜 이러한 오류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정수의 값을 실수로 대입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없이 동작합니다. 2의 값이 2.0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실수의 범위가 큽니다. 그리고 정수의 범위가 작습니다. 그러하기에 큰 사각형 안에 작은 사각형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자동 형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경우입니다. 이렇게 실수의 값을 인트넘에 집어넣게 되면 실수 2.1의 값이 2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값은 오류가 발생되어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실수의 값이 정수에 저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형변환 연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방금 전에 작성했던 프로그램에서도 형변환의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num_a 값이 6이 아니라 7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num_a와 b와 리절트가 저장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num_a에는 7이 저장되었습니다. num_b에는 2가 저장됩니다. 두 값을 더하면 이렇게 9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콘솔에 출력하고요. 두 값을 뺐을 때는 이렇게 5가 저장되고 콘솔에는 5가 출력됩니다. 두 값을 곱할 때는 2와 7이 곱해져서 14가 됩니다. 콘솔에 14가 출력됩니다. 그런데 7에서 2를 나누면 3.5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바로 3이 됩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변수 값들이 정수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값이 정수형이 아니라 실수형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 리절트 값이 실수형이 되고 이 num_a와 num_b 둘 중에 하나가 형변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수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7을 입력하고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나눈 값이 3이 되었습니다. 정지하고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트가 플로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로트가 되어도 이 값은 그대로 3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수와 정수연산이 3.0이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넘이나 이 뒤에 있는 넘 앞에 이렇게 강제 형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 넘1의 값이 실수가 되고 정수와 실수의 연산이 되면 값이 실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3.5의 값이 이 리절트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값이 3.5가 되었습니다. 사실 복잡하지 않게 제일 쉬운 해결 방법은 이 정수값들을 전부 플로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형변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형변환이라는 것이 조금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이터형으로 값이 대입될 때는 이런 식으로 동작이 일어납니다. 잠시 후에 다른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타 다른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연산자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 연산자들을 알기 어렵기에 이해가 안 되시면 하나씩 알아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봤던 마이너스 기호는 이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하나의 값에서 하나의 값을 빼는 연산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값을 다른 부호로 바꾸는 단항 연산자입니다. 변수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는 값을 하나 더합니다. 마이너스는 값을 하나 뺍니다. 그리고 이 점은 접근 연산자라고 하며 나중에 클래스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의 세 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넘의 변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밸류 변수에 이 단항 연산자를 사용해서 값을 대입하면 이 밸류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밸류를 단항 연산자로 플러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현재 밸류의 값에서 2를 더해서 다시 밸류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짧게 만든 문장이 이 연산자입니다. 지우고 이 밸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밸류에 마이너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는 결과는 이 넘의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어 여기에는 마이너스 10이 출력될 것입니다. 그리고 1이 더해져서 마이너스 9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이 빼져서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주석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앞에 슬래시 기호 2개를 붙이면 소스 코드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장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0이 출력되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이 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비슷하게 이 플러스와 이퀄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더해서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이퀄은 값을 빼서 대입하고 곱하기 이퀄은 값을 곱해서 대입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이퀄은 값을 나누어서 대입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밸류 값에 플러스 이퀄 연산자를 사용해서 2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밸류 값에 20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주석이므로 여기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실행하겠습니다. 이 경우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20을 했으므로 10이 될 것입니다. 밸류 값에서 5를 빼서 저장하는 연산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10에서 5를 뺀 값이 5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 전체를 복사해서 2번 복사하겠습니다. 곱하기 연산자가 있고 나누기 연산자가 있습니다. 현재 이 밸류 값은 정수형이므로 이 내용을 플로트로 바꿔야 형변하는 오류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에서 다시 5를 빼면 이 값은 5가 되고 5와 3을 곱하면 15가 됩니다. 그리고 15에서 2를 나누면 7.5가 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예상대로 실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과 5와 15와 7.5가 출력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상한 대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연산자 말고도 다른 연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법을 배우지 않았기에 다른 문법을 소개하면서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